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4장의 교육 조직과 문화 중에서 첫 번째는 교육 조직 기초 이론을 했고요. 두 번째 강의로 교육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 조직이라고 할 때 과연 그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 교육청, 학교, 학급 조직까지를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교재에서 보듯이 교육을 하는 조직에는 뭐가 있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교육 조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 행정 조직을 주로 의미를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교육 행정 그랬을 때 교육 행정이라는 의미가 학교 행정과 약간 다른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미국 경우에는 교육 행정이라는 말이 곧 학교 행정, 주로 학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중요하고 거기에서 만드는 정책도 중요하고, 이래서 이 교육 조직이라는 말 속에가 이 학교 조직, 학급 조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먼저 중앙교육 행정조직, 그래서 교육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교육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정부조직법 제28조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따져볼까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제28조, 그러면 정부조직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조직법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는 좋은 점이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모든 법령 규칙까지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있고요. 이 정부조직법에 가면은 거기에서 교육부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아까 제28조 교육부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거하고 달리 이미 교육부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약간은 조직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인적 자원 개발 정책,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또 그 교재에서 보면 현재 이 교육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혁신 지원실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는 또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가기 전에 다시 교육 부분을 보면 한번 교육부가 실제로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부조직법에서 또 하나는 그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그 직제에 관한 내용이 또 이렇게 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정부법령센터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와서 보면은 직무가 이제 이런 거 아까 거기에서 법에 있던 일이 왔고요. 하부 조직으로 여기에 지금 뭐 학교 혁신 지원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교육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바뀌게 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바뀐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제로 현재 교육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여러분들이 교육부에 들어가 보면요, 교육부의 조직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교육부의 소개, 거기에 가면 조직도 직원 및 연락처가 나오게 되고요. 그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보면은 교육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로 그 참모 조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개선 조직이라고 해서 쭉 위계로 가는데 차관이 있고, 이 차관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그 다음에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러분과 주로 관련된 것이 학교혁신지원실인데, 학교혁신지원실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교혁신지원실에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 번만 볼까요? 조금 글씨를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혁신지원실만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밑에가 혁신정책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은 국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국이 두 개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국 밑에가 과겠죠. 그래서
학교혁신정책관 밑에가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교원 양성연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주교육대학교는 예를 들면 교대나 사대는 교원 양성연수과 소관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횡적으로 분할을 하고 또 종적으로는 개선조직, 위계조직을 만든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양성연수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양성연수과에서 이렇게 쭉 담당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양성기관 평가에 관한 것, 임용시험, 한 사람이 그런 걸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교육부 업무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여러분하고 같이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교육부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지방교육행정조직, 그래서 광역 수준의 교육자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교육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가가지고 지방교육자치단체에 관해서는 이렇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러이러한 사무를 한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과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법은 교육의 관한 행정의 관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교육이 어떤 특수한 것이라기 보기보다는 행정의 한 영역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로 지방교육자치단체를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러한 교육의 업무도 담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할지 해서 교육감이 하는 역할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장 사무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각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자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광주광역시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검색을 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 들어가 보면 이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육청 안내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 들어오면 조직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조직도를 클릭하면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참모 조직이 있고 밑에 부교육감이 있는데, 현행법상 지금 이제 현재 실제로 부교육감이 교육부 직원들이 많이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외로 부교육감을 두 명, 3명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가 있긴 합니다. 여기에 감사원은 참모 조직이고요. 그래서 개선 조직으로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이렇게 돼 있고, 교육국 안에가 이 행정국은 이제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요. 교육국 안에 초등교육과 중등, 유아특수, 그다음 체율, 예술, 융합 이렇게 되는데, 초등교육과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 초등교육과 안에 이런 식으로 팀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팀, 또 그래가지고 그 팀 안에 초등 인사팀, 인사를 주로 담당하겠죠. 방과 후 학교팀, 초등학교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광역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조직이 또 내려가면 제일 위에가 아까 뭐가 있었죠? 교육부.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지방교육행정조직.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가 이제 광주광역시 같으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그래가지고 교육지원청이 있고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면 다시 똑같은 규정들이 있고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학교 조직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하부 조직과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교재가 상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한 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우리 광주교육대학교 목포부설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 목포부설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와 있고 교직원의 구성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부장교사가 총 8명이다. 그 말은 이 학교에 부가 8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학교 홈페이지에는 그 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재의 제 124쪽에 가면 안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업무 분장 중에 일부, 그래서 교육기획부, 교육과정운영부, 학년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업무들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직 안에는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서 모든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 조직에서 학교를 봤으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밑에가 학급이 있겠죠. 그러면 이 학급과 관련해서도 담임교사의 역할, 또 학급 안에 부서가 있잖아요. 이 부서는 또 교장이 자기 학교 부서를 만들듯이 여러분이 교사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우리 교재의 126쪽에 가면 초등학교 각 부서의 주요 업무 예시 그래가지고 학습부, 생활부, 도서부, 미화부, 체육부, 봉사부 이렇게 그 모 초등학교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늘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교육 조직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 조직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로 이제 교육 행정을 추진하는 업무가 조직이 주인데, 교육부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광역교육청이 있고 그 밑에 지역교육청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학교 밑에 학년 밑에 학급, 이런 식으로 쭉 개선 조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교육자치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고 그 광역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은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주죠. 거기에 주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은 아주 조그마한 우리로 하면 지역교육청 차원의 그 교육청이 있고요. 그게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이 직선하는데, 미국은 재밌는 경우가 전체 학생들 K-12,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총 13학년이죠. 근데 그 학생이 500명 이하인 교육부가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정말 아주 조그만 지역 단위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 조직, 앞에는 교육 일반론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짧게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교육의 일반 조직 속에서 과연 학급까지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교육 조직의 책무성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